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 2에서 다뤄볼 내용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네, 첫 번째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보조 기억 장치, 또 입력 장치에는 뭐가 있을까? 또 출력 장치에는 뭐가 있고 각각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안에를 한번 뜯어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있듯이 컴퓨터 안에도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따가지고 이렇게 본 거다라는 거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파트는 무엇이냐면 이제 중앙 처리 장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인간으로 말한다면 이제 두뇌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볼게요. 네, 컴퓨터는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하드웨어는 뭐예요? 우리 이제 인간의 몸과 같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되고요. 그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술 파트, 명령어 파트가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격 장치와 주변 장치가 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머릿속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 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화면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거는 머릿속에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부분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는 우리가 CPU다 그래요. 그래서 C가 센트럴, 중앙이다라는 것이고, P는 프로세스, 처리하다라는 거고, U는 유닛, 장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를 우리가 CPU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책 같은 걸 읽어보면은 중앙 처리 장치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길잖아요. 중앙 처리 장치 몇 글자예요? 6글자죠. 네. 근데 CPU 3글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앙 처리 장치 기니까 CPU 그냥 3글자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머리, 두뇌와 같은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 어떠세요? 항상 머리를 조심하죠. 그래서 CPU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는 역할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듯이 컴퓨터 전체를 제어를 하는 부분이 되고 또 직접 명령어를 실행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처리 장치는 다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어, 연산, 레지스터로 구분이 돼요. 제어, 연산, 레지스터.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CPU 3가지가 뭐라고요? 제어, 연산, 레지스터. 딱 이것만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제 머릿속에 뭐 들어있어요? 너 도대체 머릿속에 뭐 들었어요? 이렇게 할 때 내 머릿속에 뇌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머릿속에 뇌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3가지를 꺼낸 거죠. 제어, 연산, 레지스터 이렇게 3가지를 꺼낸 거죠. 그래서 물론 버스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3가지 기억, 연산, 레지스터 꼭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이제 CPU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CPU 성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어떤 컴퓨터를 살까 고민이 되죠. 그럴 때 좋은 CPU를 사야 되겠죠. 그러면 A와 B라는 CPU가 있을 때 어떤 게 좋아요? 라고 할 때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CPU의 성능은 어느 정도예요? 라고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기준의 하나가 이제 클럭이다. 클럭을 가지고 이제 주파수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0과 1 0, 1 이렇게 돼요. 0인 시점에서는 명령어 수행을 안 합니다. 1인 시점에서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클럭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클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공급되는 정기적인 이제 진동을 클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에 이제 1초라고 봤을 때 1초 동안에 몇 번의 클럭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일단 1초에 3번의 클럭이 일어났다라는 부분과 1초에 100만 번의 클럭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숫자가 많은 게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클럭 펄스가 일어났을 때, 클럭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CPU가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일어나야지 내가 명령어를 많이 수행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주파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 1초에 클럭이 몇 번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초에 3번 일어났으니까 3이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네, 단위가 필요해요. 단위. 그래서 단위를 뭘로 쓰냐? 헬츠라고 그럽니다. 헬츠. 네, 됐죠. 자, 1초에 한 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났다. 1초에 몇 번 일어났어요? 한 번 일어났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1헬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됐어요? 네, 1초에 10의 6승번의 클럭이 일어났다. 그러면 10의 6승 헬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1초에 10의 9승의 클럭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나요? 이제 10의 9승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용량의 단위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자,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까마귀 떨어지다 이거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약 정확하게 2의 10승, 얘는 2의 20승. 얘는 2의 30승, 얘는 2의 40승이지만 우리가 빠르게 계산할 때는 얘를 어떻게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네, 약 10의 3승, 약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 이렇게 말을 했죠. 10의 6승 헬츠를 이게 기가잖아요. 그래서 기가 헬츠다. 메가군요. 메가. 되죠? 그래. 자, 메가헬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10의 9승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기가헬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클럭의 수가 높으면 CPU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헬츠라는 개념 기억을 해주고요.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론서에 가서 문제를 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헬츠라는 개념, 주파수라는 개념 꼭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명령어 처리 속도를 내는 단위가 있어요. MIP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IPS는 이제 여러분이 S는 초를 초. 네. 초당 I는 뭐예요?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명령어예요. 명령어. 자, 메가는 100만입니다. 100만. 그래서 1초에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를 하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단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초 동안에 명령어 몇 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뭐 좀 해 그랬을 때 1초에 몇 개 할 수 있냐 그거죠. 근데 컴퓨터는 어때요? 단위가 틀려지죠. 1초에 100만 개, 100만 단위의 명령어를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 MIPS가 있다 그러면 1초에 20, 100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를 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0에다가 여기다가 1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MIPS가 100만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0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여러분이 이 CPU는요, 20 MIPS고 A라는 CPU는 20 MIPS고요.
B라는 CPU는 50 MIPS입니다. 그러면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같은 돈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가져갈 거예요? 바로 B를 가져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 CPU의 명령어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MIPS가 있어요. 그러니까 CPU 성능을 판단하는 게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헬즈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네, MIPS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이제 플롭스라고 있습니다. 플롭스는 뭐냐면, 자, 1초에 부동소수점 연산을 얼마나 처리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MIPS다, 헬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자, 플롯은 뭐예요? 플롯은 자, 부동소수점 연산을 처리를 한다 그거죠. 부동소수점. 아, 부동소수점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실수연산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소수점 정수연산 뭐 2 더하기 3을 하겠다. 이런 건 정수연산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소수점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고정소수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소수점. 고정소수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고정소수점. 됐죠? 근데 이제 이거는 컴퓨터는 워낙 이제 이거는 이제 잽이 안 된다 그거죠. 간단한 거니까. 근데 부동소수점은 뭐예요? 3.141592 곱하기 0.0000000000 뭐 195 이런 연산이 이제 부동소수점 연산이죠. 그래서 CPU 성능을 판단을 할 때 이런 부동소수점 연산을 얼마나 처리하느냐라는 걸 따지는 게 플롭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CPU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에 세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건 기억을 해줍니다. MIPS, 플롭스, 헬즈 이렇게 세 가지요. 그래서 초당 수행되는 이제 명령어 실행 개수. 그다음에 헬즈는 1초 동안에 이제 주기가 몇 번 반복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위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CPU가 CPU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중앙처리 장치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거는 꼭 알고 가자 그랬죠. 중앙처리 장치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네, 연산, 제어, 레지스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가 있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본체를 한번 이제 버릴 컴퓨터를 이제 본체를 한번 구경을 해보면 CPU가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호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중앙처리 장치.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중에서도 연산은 이제 계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제어가 이제 주 멤버가 되죠. 여러 가지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레지스터는 이제 잠시 저장해주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뜯어보도록 할까요? 자, 가장 중요한 제어 장치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네. 자, 제어 장치는 이제 일단은 얘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어한다, 우리가 컨트롤한다 그래요. 컨트롤한다, 장치는 유닛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CU다 그럽니다. CU. CU 하면 뭐를 생각해요? 네, 제어 장치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에 가다 보면 CU가 좀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이제 컴퓨터 쪽으로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당구에 미치면 이제 누워서 천정에 당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컴퓨터 공부를 하니까 컴퓨터에 미쳐야죠. 그래서 이제 반갑다 CU 제어 장치 이제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줘야 됩니다. CU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주된 역할은 뭐냐면 명령어를 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명령어 인출이라는 것은 가져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명령어 중에서 해당되는 명령어를 가져오는 거죠. 어디서 가져와요? 어디서? 네, 주격장치에 명령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가져온다 그죠. 네, 그럼 가져왔어요. 그걸 해석을 해야죠. 실행을 하려면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제어 신호라는 것은 뭐냐면 뭐 인터럽트가 걸렸습니다.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제어 장치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해주면 돼요. 제어라는 장치는 여러분 자신을 제어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또 회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 위쪽에 관리자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 사용되는 이제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부분인데 제어 장치에 속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PC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솔직히 PC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퍼스널 컴퓨터? 혹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죠? 퍼스널 컴퓨터 할 때는 이제 그때의 PC가 되는 거고, 제어 장치에 있어서 PC는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다음에 수행할, 네.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가 있는 곳의 주소, 명령어가 들어있는 곳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명령어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주격장치에 있어요. 거기서 가져와야지 돼요. CPU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아침에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 뭐 할 거예요? 공부하러 가야죠. 도서관으로 가야죠.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있죠. 나는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갈 거야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그 해야 될 지시사항이 들어있는 곳에 주소를 기억하는 게 바로 PC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일이 끝나면 PC가 가리키는 곳으로 CPU는 가서 명령어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연예인으로 말한다면, 연예인이 이제 보통 가수분들이, 잘 나가는 가수분들은 하루에 이제 6건 정도 뛰어요. 아침부터. 아침에 이제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노래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고 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한 번 참석할 때마다 거액을 받잖아요. 한 번 가서 이제 어떤 A라는 가수는 한 번 가서 노래를 부르면 1,000만 원을 받는다. 30분 정도 하면. 그러면 어떠세요? 하루에 많이 뛰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때요? 일정표가 쫙 나와줘야죠. 그래서 여기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점심때는 돌잔치에 간다. 그러면 돌잔치에 간다는 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매니저가 알고 있죠? 그래서 매니저가 그리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열심히 또 노래 부르고 또 다음 뛰고, 이렇게 이제 하루의 일정을 맞춰서 뛰어야지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연예인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PC가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명령어를 기억한다? 아니에요. 명령어가 들어있는 곳의 주소를 가리키는 게 바로 PC가 돼요. 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C가 잘못되면 얘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명령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이를 닦아야 되는데 이를 닦고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가 IR입니다. Instruction Register. Instruction이 이제 명령이라는 뜻이고, R이 이제 레지스터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 레지스터는 이제 무엇이냐면, CPU가 뭘 하고 있나,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명령어를 기억을 하는 것을 이제 명령 레지스터가 돼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CPU에 관련된 게 이제 다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는 PC가 가리키고 있는 거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는 이제 명령 레지스터 IR이 가지고 있습니다. CPU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하고 있는지 다 감시를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디코더가 있습니다. 디코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를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되죠. 누가 해석하냐고요? 누가? 해석하는 기계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예요? 바로 디코더, 해독기가 돼요. 자, 이것도 이론서에 가면 아주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해독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 이제 디코더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반대의 역할을 해주는 게 부호기, 엔코더가 있습니다. 자, 엔코더는 뭐냐면 해독된 명령에 따라서 각 장치에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을 하는 거죠. 네, 제어 신호를 생성을 합니다. 그죠? 이것에 대한 역할, 이거는 말 그대로 해독한다라는 거. 자, 이것에 대한 내부적인 회로도 같은 것도 있어요. 다 이론서에 나옵니다. 네,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과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보세요. 자, 명령어를 인출한다 그랬어요. 인출. 어디 가서 주격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곳에 가서 명령어를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MAR과 MBR이 있어요. 가운데 자만 틀리군요. 자, 여기서 A는 무슨 뜻이냐? 어드레스 해가지고 주소라는 뜻이고, B는 버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를 기억을 하냐? 주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주소 속에 있는 내용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봐보세요. 주격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주격장치가. 네. 자, 주격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면은 이제 100번지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뭐 밥 먹자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번지에 가세요라고 하겠죠. 100번지에 가세요. 이 100이라는 것은 번지잖아요. 그럼 100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기억시켜야 돼요? 주소니까 MAR에 기억을 시켜줘야 되죠. 이렇게. 자, 밥이라는 것은 100번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그랬어요. 그럼 그 내용을 들고 가야 되겠죠. 이거는 얘는 내용이니까 누가 가져가는가요? MBR이 들고 가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제어 장치에서는 여러분 가장 기억할 것은 뭐다? 일단은 PC라는 것, PC 뭐 하는 건지, 그다음에 IR 기억을 해주고 MAR과 MBR을 좀 헷갈려 해요. MAR은 주소를 기억하는 거, MBR은 내용을 기억하는 거. 자, 해독기와 부호기는 일단은 있다는 것만 한번 보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론서에서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제어 장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연산장치 들어갑니다. 연산장치. 연산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런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산술연산이다라고 합니다. 산술연산. 그 다음 논리연산, not and or 그런 개념인데 아직은 not and or도 우리가 이론서의 논리회로 쪽에 가면은 우리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연산장치는 연산을 하나 보다 그렇게 일단 알고 넘어가고요. 어떤 장치들이 있을까? 연산장치에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연산장치 약자로 뭐라 그러냐면 ALU다 그래요. A가 아리스메틱, 산술연산이라는 뜻이고 L은 로직 해가지고 논리연산, U는 유닛, 장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산장치는 연산하는 장치, 약자로 뭐라 그런다? ALU라 그런다. 자, 이제 서서히 약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약자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지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 이제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용어를 외우면 절대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외우기 바라고요. 자, 이 연산장치의 대표적인 게 가산기가 있습니다. 가산기, 덧셈을 하기 위한 거죠. 가산기는 이제 덧셈을 수행하는 장치가 가산한다, 덧셈기입니다. 이제 컴퓨터는요, 뺄셈하는 장치는 없어요. 그 뺄셈도 다 덧셈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덧셈으로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보수로 바꿔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보수는 이제 뺄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산기라고 있는데 누산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약자로 뭐라고 하냐면 자, AC다 또는 ACC다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누산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자, 더하세요, 더해라라는 명령어가 들어왔어요. 10이라 갈까요? 10? 네, 더해라 10 그랬어요. 자, 더하세요 10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명령어 수행할 수 있나요? 네, 힘들어요. 뭐가 힘들죠? 뭐가? 아, 네, 뭐랑 10을 더할 거냐? 더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뭐랑 10을 더할 거냐? 바로 누상기에 있는 것을 누상기에 있는 거하고 10을 더해가지고 다시 누상기에 저장을 해라. 그런 의미가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연산장치에 쓰는 거 많이 사용하게 되면 누산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제 누산기 기억을 해주면 돼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누산기.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말 그대로죠. 네.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이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상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상태. 자, 상태 레지스터는 뭐냐면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연산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태 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이제 상태 레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든지 언더플로우가 일어났다든지 그럼 또 여러분이 오버플로우는 뭐고 언더플로우는 뭐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버플로우다라는 용어는 뭐냐면 넘쳐요라는 거예요. 넘쳐요. 그러니까 그릇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릇이 딱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다 더 넣는 거죠. 여기다 더 넣어요. 더 올려요. 그럼 어떠세요? 얘가 바깥으로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담아줘야 되는데 컴퓨터 명령어를 수행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얘는 넘쳐버리게 되는 거죠. 되었나요? 네, 그걸 오버플로우라고 그래요. 네, 오버플로우, 넘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연산 쪽에 가보면 이제 좀 자주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것의 이제 반대가 뭐냐면 언더플로우가 있어요. 언더플로우는 뭐냐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릇이 텅 비어 있거든요. 옆에 이제 동생이 나 밥 좀 줘, 밥 좀 줘 그런데 밥이 없어요. 밥 좀 달라요. 줄 것이 없잖아요. 네, 이거를 언더플로우다라고 그래요. 없는데 달라는 거.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표현이 컴퓨터 쪽에서는 그걸 표현할 수 없다.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 그거를 언더플로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태를 기억하는 것이 이제 상태 레지스터다 그럽니다. 자리 올림이 발생했다든지 자리 올림이라는 건 뭐죠? 9 더하기 2를 해볼까요? 네, 십진수. 그러면 1이 되고 올림수 1이 존재하죠. 자, 올림수가 발생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는데, 인덱스 레지스터는 그냥 인덱스 레지스터는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면 되세요. 주소 변경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레지스터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덱스다 가면 이제 여러분이 책의 목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책을 보다가 CPU에 대해서 궁금해. 몇 페이지에 있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쳐다보세요? 목차를 쳐다보죠. 목차에 CPU 어디 있지라고 해서 해당되는 페이지 넘어가면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죠. 네. 그죠? 네. 예상되는 페이지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인덱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는 이제 그런 주소,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주소 변경을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산장치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는 제어장치, 지금은 연산장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출제되는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어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연산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다음에 제어장치에서는 PC와 명령 레지스터에 대해서 나오고 연산장치에서는 이제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가장 많은 걸 물어보는 건 이제 누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갑니다. 레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이거 했죠. 네,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기억하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억하는 장치. 기억하는 장치. 근데 물론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근데 얘는 CPU 속에서 잠시 기억하는 장치가 이제 바로 이제 레지스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CPU 안에서 하는 역할이 연산의 역할을 하잖아요. 연산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제 결과값을 잠시 기억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어요. 자, 여러분 뭐부터 처리할 거예요? 뭐부터 처리하실 거예요? 자, 산술연산에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두 번째로 처리하겠죠. 이럴 때 이거 잠깐 사라는 걸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2하고 덧셈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잠깐 가지고 있는 게 레지스터다 그거죠. CPU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일시적인 기억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사라져도 되는 거죠. 잠시 잠깐 기억하는 게 바로 레지스터가 됩니다. 됐죠? 이 레지스터는 이제 플립플롭이나 또는 이제 레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좀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플립플롭은 뭐지? 레치는 뭐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론서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이론서 가면 나와요라고 이제 이렇게 좀 회피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어 보세요. 이 레지스터 내부 회로가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플립플롭은 딱 1비트만 기억하는 1비트만 기억을 해요. 1비트만. 네. 또 기억하는 방법도 좀 복잡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렛지라는 것은 뭐냐면 입력된 값을 보관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출력에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정도까지만 스킵을 해주고요. 그래서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 나노초 정도 된다라고 그랬죠. 보통 수십 나노초 이하다 그랬습니다. 이하. 네. 나노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또 이런 게 있었죠.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자, 나노는 우리가 조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나노는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초 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격장치보다 훨씬 빨라요. 우리가 CPU가 있고 주격장치가 있죠. CPU가 끝나면 우리가 주격장치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CPU의 처리 속도는요, 주격장치하고 잽이 안 돼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정도로 훨씬 빠른 거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는 이제 메모리, 기억하는 장치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빨라요. 가장. 레지스터보다 더 빠른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노래 부르죠. 뭐보다 빠른 것은 뭐보다 빠른 건 뭐. 그래서 결론은 가장 빠른 건 비행기. 그렇게 하죠.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뭐라고요? 네, 레지스터라는 겁니다. 자, 레지스터 종류 한번 볼까요?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자, 베이스 레지스터는 이제 명령이 시작되는 최초의 주소를 기억하고, 베이스, 기본적인 거죠. 명령이 시작되는 최초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 PSWR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스테투스 워드 레지스터다. 얘도 스테투스, CPU 내부의 순간순간의 상태예요. 순간순간, 이런 상태, 저런 상태, 순간순간의 상태를 기록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인덱스 레지스터, 주소 변경에 사용되는 거 앞에서 한번 나왔고,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입니다. 메이저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그런 것을 말을 하죠. CPU의 메이저 상태를 기억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게 있군요. 근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 주면 되고요. 기억해 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런 게 있군요. 라고 보고, 메이저 스테이트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 부분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CPU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버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버스에 대한 개념. 자, 버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길, 그다음에 버스가 다니는 길,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있듯이 버스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CPU가 있고 여기에 이제 주기억 장치가 있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CPU 속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연산 장치가 있었죠? 제어 장치가 있었죠? 레지스터가 있었죠? 그럼 이 장치와 이 장치가 어때요?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길들을 뭐라 그런다? 버스라고 한다 그거죠. 그래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와 북한이 어때요?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다. 왜? 가려고 하는 거죠. 없으면 어때요? 기차가 갈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지나다니는 길, 장치 간의 상호 연결을 하기 위한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버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자, 버스는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도 구분을 해요. CPU 내부에 다니는 버스를 내부 버스라고 하고 CPU 바깥쪽에 다니는 것을 외부 버스다. 그렇게도 말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도 구분을 하고 이 길에 뭐를 실어 나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어렵지 않아요. 주소 버스는 이제 주소를 기억시키는 버스, 주소를 실어 나르는 버스. 데이터 버스는 이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버스. 제어 버스는 여러 가지 이제 제어 신호를 운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주소버스 보세요. 네, 기억 장소의 주소를 전송하는 통로다. 거기다 밑줄 쳐주면 되고요. 데이터버스는 이제 데이터의 전송 통로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어디와 어디 사이를 다니든지 간에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버스입니다. 제어버스는 제어하는 신호를 주고받는, 전송하는 통로죠. 제어 신호에는 뭐가 있느냐? 읽기 신호, 쓰기 신호, 전송, 내가 전송했는데 받았어? 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럽트 요구, 이런 것들, 많은 신호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실어 나르는 게 바로 제어버스가 됩니다.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주소 실어 나른다, 데이터 실어 나른다, 여러 가지 신호를, 신호를 실어 나른다.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죠? 였나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